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강재현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행 다이어트 방법과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왔고, 의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체중 조절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사요법이 제안이 되었고, 또 식사 조절이 잘 안 되는, 식욕 억제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약물이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되기도 하였죠. 또 이런 약물요법으로도 억제가 안 되는 그런 분들, 특히 고도비만자들을 위해서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위의 용적을 줄이거나 위장을 일부 잘라내서 재연결함으로써 영양소나 열량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는 방법까지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한 축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처방이 또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일과 시간 중에 신체 활동량을 늘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와 치료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적절한 운동 처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이 고안되어 왔습니다. 또 식사 조절이나 운동 측면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이나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요법, 또 행동수존요법들이 정신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도요, 많은 현대인들이 다이어트, 체중 조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역사적으로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유행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는 설탕이 비만의 적이다, 비만을 유발한다 이래가지고 설탕을 제한하는 방법이 생기기도 했고, 또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이 제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열량을 줄여서 저칼로리로 먹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또 저칼로리 식품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다이어트 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또 유행이 덜해지고 인기가 식고 나서 또 70년대에는 정반대로 단백질 위주로 먹는 다이어트라든지 뭐 포도나 빵이나 또는 어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고, 또 육류와 다른 기름진 음식들은 많이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다이어트 방법인 또 황제 다이어트가 1970년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또 80년대에는 뭐 채식을 하는 다이어트나 또 생식을 하는 다이어트가 또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0년대에는 좋은 다이어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행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60, 70년대, 80년대에 유행한다고 말씀했던 다이어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과거에 유행했던 방법들이 효과가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유행이 사그러들었다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기억이 없어지는, 몇십 년 후에 또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1일 1식 다이어트 같은 다이어트도 벌써 4, 50년 전에 잠깐 유행을 했었던 다이어트가 다시 유행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요, 어떤 다이어트가 적절한지, 효과는 어떻고 안전한지, 또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이런 임상시험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한쪽 그룹은 과거에 통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을 몇 개월 이상 중재를 하고, 반대쪽은 예를 들어 1일 1식 다이어트를 입증을 한다면 1일 1식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군을 또 몇십 명 이상을 두게 되죠.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을 관찰을 해서 실제로 이 1일 1식 다이어트가 과거에 해왔던 관행적인 다이어트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안전하다, 이런 게 입증이 되면 그 방법은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나 다른 학자들이 그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임상시험의 윤리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그것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한 그런 어떤 임상시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사실 결식과 단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결식은 이런저런 이유로 식사를 끼니를 못 먹는 거고, 단식은 자신의 의지로 안 먹는 거죠. 근데 사실상 현상은 비슷하고, 또 아침을 결식하는 사람 중에는 바빠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먹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한 끼나 두 끼를 거르는 사람과 세 끼를 챙겨 먹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 몇 가지로 간접적으로 일일 일식 또 간헐적 단식이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왼쪽 축은 아침을 먹는 아이들이고 오른쪽 축은 아침을 거르는 쪽입니다. 잘 보시면요, 아침을 거르는 쪽이 오히려 과체중이나 비만이 더 많고 아침을 먹는 쪽이 정상 체중 비율이 더 높다는 것.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칼슘, 철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왼쪽에 그 아침을 먹는 아이들보다 오른쪽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 쪽에서 영양 결핍이 더 심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영양소가 다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을 결식을 하는 쪽이 아침을 먹는 쪽보다 영양 결핍이 더 많다 그런 건데요. 이것은 사실 아침만 걸러도 그런데, 예를 들어 일일 일식을 한다면 하루에 점심 한 끼나 저녁 한 끼만 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 생활 습관의 왜곡, 또 과체중이나 비만의 발생, 그리고 영양 결핍이 사실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를 하는 비만 환자 중에 100kg 이상 되는 고도비만 환자들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일일 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한 끼만 먹고 비만해져서 제 클리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식사 조절을 하고 하루 세 끼를 소식을 하게 되면 체중이 빠지게 되거든요. 바로 저는 이게 일일 일식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좋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요, 어릴 때와 성인기에 아침을 거르는 것이 성인기의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연구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아침을 소화기와 청소년기에 다 안 먹은 사람들이 다 챙겨 먹은 사람보다 배도 더 나오고 혈당도 더 높고 또 고지혈증도 더 많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장기간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입니다.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양 결핍을 통해서 빈혈이나 탈모, 그리고 월경 불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또 장기간 지속할 경우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결식을 하는 빈도가 늘어남으로써 공복 시에 위액과 소화액의 분비가 늘어나서 식도염과 위염, 십이지장염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는 십이지장 궤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취약한 계층들, 예를 들어 성장기에 있는 소아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성장에 큰 장애를 줄 수가 있고, 특히 노인이나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약을 먹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 건강을 크게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사는지를 본 다빈도 음식 빈도 조사입니다. 제일 많이 먹는 음식 1등부터 10등인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라면이 2등, 그 다음에 소주가 4등까지 가 있잖아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즉, 제가 볼 때 예전에 날씬했던 한국인들이 요새 비만해지는 이유는 세 끼를 먹느냐, 한 끼를 먹느냐, 두 끼를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먹는 음식의 종류가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 한 끼를 먹느냐, 두 끼, 세 끼를 먹느냐 빈도를 조절할 게 아니라 하루에 먹는 열량을 500칼로리 정도를 줄이는 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500칼로리를 덜 먹으면 한 달에 2kg,
1년이면 24kg까지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저녁 한 끼를 굶거나 아침 한 끼를 굶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식욕이 더 올라가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식단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사 일기를 잘 적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병원에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다이어트에 중요한 것은 곡류군, 지방군, 어육류군, 채소, 과일, 우유군을 고루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가 주로 먹던 흰쌀 또는 현미, 잡곡 같은 밥 위주로 먹고 그 밑에 있는 국수나 빵이나 케이크나 떡, 과자 같은 것을 피하시고요. 그리고 생선이나 육류의 경우 기름이 되도록 없는 부위로 충분히 드시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 열량이 부피에 비해 매우 적은 이런 채소류는 수시로 충분히 드시고 당도가 높은 과일은 드시기는 하되 양을 하루에 200칼로리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되도록이면 저지방 흰우유로 드셔서 다른 지방이나 또는 설탕의 섭취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몸에 좋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식용유는 양을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1일 1식 간헐적 단식은 사실 장기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분들은 그 방법으로 단기간에 5kg 내지 10kg를 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기가 어렵고 나중에 식습관의 왜곡이나 또는 식습관의 불규칙성을 부각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요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어렵고 지속하기 어렵더라도 이런 식사 빈도를 줄이는 식습관을 오히려 왜곡하는 다이어트보다는 새끼를 고루 드시되 섭취 열량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다이어트로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일 1식 간헐적 단식 등의 다이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